일부 무료한 일상.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이에요. 30살이죠. 결혼한 지 벌써 7년째예요. 아이는 없어요. 남편 정민수는 회사 다니고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민수 아침 차려주고 출근 보내줘. 그리고 나면 빈집에 혼자 남아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전부예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 같아요. 오늘도 민수가 퇴근했어요.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그저 의무감만 남았죠. 저녁 뭐야? 민수의 첫 마디예요.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어요. 오늘 뭐 했냐는 관심도 없고요. 불고기 해놨어요. 좋아하는 거 알죠? 응. 그게 끝이에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봐요. 저녁 먹을 때도 텔레비전만 보죠.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마트에서 김 여사 만났는데. 아, 시끄러워. 집에서 피곤하게 왜 그래? 이런 식이에요. 매번. 저는 그냥 입을 다물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지죠.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설거지를 해요. 찬물에 손이 시리지만 뜨거운 물 아끼라고 하니까요.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를 봐요. 주인공이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부러워요. 언제부터 제 인생에서 설렘이 사라진 걸까요? 11시가 되면 민수는 먼저 침실로 들어가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요. 1시간 뒤에 들어가면 벌써 코를 골고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자는 민수를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 사이에 언제부터 이런 벽이 생겼을까? 새벽에 잠이 깨면 답답해서 베란다로 나가요. 아파트 단지가 조용하죠.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려요. 저기 불 켜진 집들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닐까요? 결혼 전에는 꿈이 있었어요. 작은 카페를 하고 싶었죠. 손님들과 정다운 대화도 나누고 제가 만든 커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이야. 여자는 집에 있어야 돼. 그때는 민수가 저를 아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지내라는 뜻인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귀찮아했던 거예요. 제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요즘 들어 자꾸 옛 생각이 나요. 대학교 때 좋아했던 선배도 있었고 직장에서 만난 동료도 있었죠. 그때는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요? 민수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침이 되면 또 같은 하루가 시작돼요. 민수 깨우고 아침 차려주고 출근 보내고. 이런 생활이 앞으로 몇십 년 더 계속될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혀요. 저는 그냥 민수의 부속품 같아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기계 말이에요. 거울을 봐요. 30살이지만 벌써 늙어 보여요. 웃음도 없고 생기도 없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이게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고 되돌릴 수도 없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2부. 위험한 친구. 오늘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민수를 보내고 혼자 남은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 씨, 집에 계세요? 오지연 씨 목소리예요. 같은 아파트 1층 위에 사는 분이죠. 32살인데 항상 화려하게 차려입어서 눈에 띄어요. 문을 열자 지연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오늘도 빨간 립스틱에 파마한 머리를 곱게 넘긴 모습이에요. 커피 한잔 할래요? 좋은 원두 샀거든요. 아, 그러세요. 감사해요. 지연 씨는 늘 이런 식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친근하게 굴죠.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웃과 친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 씨 집은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온통 핑크색과 화이트로 꾸며져 있고 향초 냄새가 진하게 나죠. 소파에는 명품 가방들이 여러 개 놓여 있어요. 남편분이 잘해주시나 봐요. 예쁜 것들이 많네요. 이런 건 다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지연 씨가 웃으면서 말해요. 그런데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에요. 일하세요? 낮에만요. 아주 특별한 일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지연 씨가 계속 말해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글쎄요.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지연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요. 남자들과 만나는 일이에요. 돈 많은 남자들이요. 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연 씨가 다시 설명해 주죠. 낮 시간대에만 만나요. 호텔에서요.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아요. 충격적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위험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안전해요. 다 정해진 고객들이거든요. 비밀을 지켜야 하는 건 저나 그 남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연 씨는 태연하게 말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요. 남편분은 모르시죠? 당연하죠. 그 사람은 제가 친구들이랑 쇼핑한다고 알고 있어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지연 씨의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결혼한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죄책감 같은 건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없어요.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무관심한데요? 집안일만 시키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뭘 바라겠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잘못됐다고요? 그럼 서연 씨는 지금 행복해요? 갑자기 제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서연 씨를 여자로 봐줘요? 설렘이나 로맨스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으로만 보더라고요. 지연 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제 상황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를 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지연 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저도 가끔 생각해봤거든요. 만약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남자가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민수는 저를 당연하게 여겨요. 없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하지도 않은 존재로 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쁘다고 여겼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연 씨는 다르더라고요. 죄책감 없이 당당해 보였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었죠. 낮에만 하는 거야. 남편은 절대 몰라. 그게 진짜 자유야. 지연 씨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라요. 자유라는 단어가 특히 그랬어요. 언제부터 제 인생에서 자유가 사라진 걸까요? 3부. 운명의 만남. 일주일 후 아파트 부녀회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한다고 공지가 왔어요. 독거노인 댁에 반찬 배달을 하는 거였죠. 평소 같으면 귀찮아서 안 했을 텐데 이번에는 참가하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봉사활동 당일 아침 아파트 입구에 나갔더니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지연 씨도 있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지연 씨가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서연 씨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일 하러 가네요. 지연 씨가 반갑게 인사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복지관 버스가 와서 타고 갔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이었죠.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분이 바로 강도윤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역 초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강도윤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부터 다르더라고요. 따뜻하고 차분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나이는 37 정도로 보였죠.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덜 느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될 거예요. 도윤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민수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짜증을 내죠. 팀을 나눠서 반찬을 나눠드리러 다녔어요. 저는 도윤 선생님과 같은 팀이 됐어요. 지연 씨는 다른 팀이었는데 계속 이쪽을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첫 번째 댁에 갔는데 80대 할머니가 혼자 사세요. 도윤 선생님이 할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세심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아프신 데는 없고요?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도윤 선생님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 우리 서연 씨가 직접 만든 미역국이에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도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상하게 기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댁, 세 번째 댁을 다니면서 도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선생님은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자연과 멀어져서 안타까워요. 작은 벌레 하나도 신기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해요. 멋지네요. 그런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과찬이에요. 서연 씨도 아이들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이는 없으세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와 저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민수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계속 미뤄왔거든요. 아직 없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말씀드렸네요. 도윤 선생님이 미안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민수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요. 마지막 댁을 다 돌고 복지관으로 돌아왔어요. 도윤 선생님이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해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함께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연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도윤 선생님 멋지더라, 그죠? 네. 서연 씨가 계속 쳐다보는 거 다 봤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요. 그런 게 아니라. 부인하지 마세요. 저도 여자니까 다 알아요. 설레는 거 맞죠? 지연 씨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설레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집에 와서도 도윤 선생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따뜻한 목소리, 진심 어린 눈빛, 세심한 배려. 민수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걸까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갖는 게 나쁜 걸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저절로 그래요. 민수가 퇴근해서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저녁 뭐야? 김치찌개 끓였어요. 응. 똑같은 대화예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허전했어요. 도윤 선생님의 따뜻함을 알고 나니까 민수의 냉담함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도윤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4부 불륜의 시작. 도윤 선생님과의 첫 만남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도와줄 분들을 모집한다는 거였죠.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어요. 지연 씨도 함께 신청했더라고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두 번째 봉사활동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독거노인 댁 청소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죠. 도윤 선생님이 다시 나와서 안내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도윤 선생님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게 기뻤어요.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같은 팀이 됐어요. 할머니 댁에 가서 청소를 도와드렸는데 도윤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서연 씨,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안 돼요. 여자분이 무거운 거 들면 허리에 안 좋아요. 민수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청소를 마치고 할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어요. 셋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윤 선생님이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려요. 할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복지관에 연락하세요. 제가 시간 날 때 들를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하다. 할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괜히 눈물이 났어요. 도윤 선생님의 따뜻함 때문이었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비라고 하기엔 꽤 세게 내렸죠. 큰일이네요. 우산이 없는데. 저한테 있어요. 같이 쓰실래요? 도윤 선생님이 우산을 꺼내서 펼쳐주셨어요. 작은 우산이라서 둘이 쓰려면 가까이 붙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우산이 작아서. 괜찮아요. 걸어가면서 도윤 선생님의 어깨가 계속 제 팔에 닿았어요. 남자 냄새가 났어요. 민수와는 다른 냄새였죠.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냄새였어요.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가정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일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을요. 민수는 제가 집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요. 어떤 일 말씀이세요? 카페 같은 거요. 작은 카페를 하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요. 왜 안 하세요? 남편이 반대해서. 말하다가 멈췄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남편 불만을 말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도윤 선생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 거의 다 와갈 때였어요. 도윤 선생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서연 씨.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비도 오고 해서.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손님이 거의 없어서 조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죠. 오늘 봉사활동 어떠셨어요? 보람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서연 씨가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할머니들이 서연 씨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비는 계속 내렸어요. 창밖을 보면서 도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봉사활동 이야기. 이런 대화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집에 가셔야겠어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저녁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퇴근할 시간이죠. 네, 저도.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윤 선생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서연 씨, 죄송한데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 말고 개인적으로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결혼한 몸이라서. 알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도윤 선생님도 결혼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더 복잡해졌죠.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서연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저도 도윤 선생님과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만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야기만 해요. 결국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늦었네. 어디 있었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해요. 봉사활동하다가 비 와서 좀 늦었어요. 봉사활동이 그렇게 중요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수의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도윤 선생님은 제 봉사활동을 칭찬해 주셨는데 남편은 이런 식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윤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큰 목소리는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도윤 선생님과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커피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일상, 고민, 꿈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세 번째 만남 때였어요. 카페에서 나오는데 또 비가 내리고 있었죠. 도윤 선생님이 우산을 씌워주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키스를 했어요. 빗속에서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죠. 낮 시간대에만요. 도윤 선생님은 수업이 없는 시간에, 저는 민수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항상 먼 곳에서 만났죠. 하지만 점점 대담해졌어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이성을 잃어갔어요. 결국 그 약속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 말이에요. 오부. 들켜버린 비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서연 씨, 요즘 어디 다녀와요? 그냥 마트 갔다 오고 그래요. 정말요? 어제 시내에서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들켰구나 싶었죠. 남자요? 누구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키 크고 인상 좋은 남자. 봉사활동에서 본 그 선생님 맞죠? 지연 씨가 빙긋 웃으면서 말해요. 완전히 들킨 거였어요. 지연 씨, 이건 부인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말해도 돼요. 저도 그런 경험 있으니까. 지연 씨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을 이어가요. 어때요? 기분이? 설레죠?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왜 잘못됐어요? 서연 씨도 여자인데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지연 씨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지연 씨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들키면 어떻게 해요? 안 들켜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도 경험이 많으니까. 지연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주자는 거였죠. 지연 씨가 자신의 일을 할 때 저는 지연 씨와 쇼핑을 한다고 하고, 저가 도윤 선생님을 만날 때는 지연 씨와 함께 있다고 하자는 거였어요. 이상해요. 왜 그런 제안을 하세요? 우리는 같은 처지잖아요. 서로 도와줘야죠. 결국 지연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죠. 그 이후로 더 자주 도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연 씨가 알리바이가 되어줬으니까요. 민수가 의심해도 지연 씨가 증명해 주니까 안전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도윤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 씨,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도윤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제가 주부와 만난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누군가 봤나 봐요. 걱정이 됐어요. 도윤 선생님이 곤란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잠깐 만나지 말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이미 서연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도윤 선생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아, 요즘 자주 나가네. 지연 씨랑 쇼핑하고 차 마시고 그래요. 그래? 근데 어제 회사 동료가 너 봤다는데 남자랑 같이 있더래. 식은땀이 났어요. 또 들킨 거였어요. 남자요? 누구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보다 더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째려봤죠. 아, 그건 지연 씨 남편 친구일 거예요. 같이 커피 마셨거든요. 겨우 둘러댔지만 민수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고 늦게 들어오면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민수가 회사에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저는 도윤 선생님과 만나고 있었죠. 서연아, 집에 없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지연 씨 집에 있어요. 지금 지연이네 집에 전화했는데 없다던데. 완전히 들킨 거였어요. 지연 씨는 자신의 일 때문에 집에 없었거든요. 서연아, 낮에 대체 어디 있었어?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육부. 파국. 민수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바로 따져 물었어요. 서연아, 정직하게 말해.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아무도 안 만나요. 지연 씨하고. 거짓말하지 마. 지연이한테 확인해봤어. 너 혼자 다닌다고 하더라. 지연 씨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아니면 민수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뭐야?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도윤 선생님과 제가 함께 걷는 사진이었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죠. 이 남자가 누구야? 그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니는 거야? 민수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민수는 처음 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야기만. 이야기만? 이 사진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손까지 잡고 있잖아.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도윤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민수야, 들어봐. 정말로. 닥쳐.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민수가 화가 나서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꽃병이 깨지고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죠. 진정해요. 이웃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 아내가 바람난 걸 온 세상이 알면 어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 씨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너무 커서. 지연 씨가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더라고요. 오, 들켰네요? 지연 씨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지연아, 너 알고 있었어? 민수가 지연 씨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알죠. 저도 똑같은 일 하고 있으니까. 뭐, 저도 낮에 다른 남자들 만나요. 돈 받고 말이죠. 지연 씨가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가 더 놀랐죠.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알아. 서로 거짓말해주면서 바람 피웠지? 지연 씨가 모든 걸 다 말해버렸어요. 제가 도윤 선생님과 만날 때 알리바이가 되어줬다는 것까지요. 서연아, 너 정말 그랬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7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민수가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감쌌어요. 처음으로 민수가 상처받은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날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도윤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불려갔어요.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민원요? 기혼교사가 주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사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학교까지 퍼진 거였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너무 커진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 파면될 수도 있어요. 도윤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해명할게요. 안 돼요. 더 큰일 납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결국 도윤 선생님은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야 했죠. 아이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한 거였어요. 집안 상황도 최악이었어요. 민수는 저와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인사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민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이혼 준비나 해. 이혼요? 당연하지. 바람난 아내와 어떻게 살아?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로 이혼할 작정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서명해. 민수야, 다시 생각해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믿을 수 없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제발. 서명 안 하면 재판으로 갈 거야. 그럼 더 창피해질 텐데.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도윤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이혼해요. 서연 씨. 선생님도 힘드실 텐데 저 때문에 더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서 끝내야 해요. 왜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선생님 인생도 제 가정도 다 망가뜨렸어요. 도윤 선생님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7부. 절망의 끝. 이혼 절차가 끝났어요. 민수는 집과 모든 재산을 가져갔어요. 저는 집 몇 개만 들고 나왔죠. 갈 곳이 없어서 원룸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소문이 다 퍼져서 마트에 가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바람났다던 그 사람이야. 결혼해놓고 어떻게 그런 일을. 남편이 그래서 이혼했다던데.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주부들도 저를 피했어요. 혹시 자신들까지 욕먹을까봐 그런 것 같았어요.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민수와 살 때는 대화가 없어도 누군가 집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결혼 전에는 일을 했었지만 7년 동안 주부만 하다 보니까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밤 시간대였죠. 젊은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일하는 게 어색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언니 결혼 안 하세요?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런 대화가 자주 있었어요. 30살에 혼자 사는 여자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거든요. 지연 씨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가끔 마주쳤는데 오히려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요. 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고요. 지연 씨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고 있었죠. 저만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도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해봤자 서로 상처만 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도윤 선생님 소식을 들었어요. 편의점 단골 손님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분한테서 들었죠. 강도윤 선생님이요? 시골 학교로 정근 가셨어요. 들리는 말로는 가정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도윤 선생님도 쟤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죄책감이 더 커졌죠.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도윤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연 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거든요. 편의점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밤늦게 술을 사러 오는 직장인들, 아르바이트 마치고 라면을 사러 오는 학생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자주 오는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았는데 매일 밤 맥주를 사러 왔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어느 날 그분이 물어봤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요. 저도 이혼했어요.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죠.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한 번 실수로 모든 걸 잃었는데 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혼자 사는 일상에, 사람들의 시선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후회와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때로는 민수가 보고 싶었어요. 차갑기는 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7년이 있었거든요. 도윤 선생님도 그리웠어요. 잠깐이나마 진짜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8부. 남은 자의 눈물.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죠. 편의점 일도 적응했고 작은 원룸도 나름 정리해서 살만해졌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예전 생각이 나요. 민수와 함께 살던 집, 따뜻했던 도윤 선생님의 미소, 그리고 모든 걸 망가뜨린 제 선택들이요. 오늘도 편의점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새벽 5시예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민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지연 씨가 처음 왔던 그날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지연 씨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도윤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민수와 함께 살고 있을까요? 물론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수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을 테고 저는 여전히 외롭고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정된 생활은 있었겠죠. 따뜻한 집, 규칙적인 생활, 경제적인 안정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민수한테서 받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도윤 선생님한테서 받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도윤 선생님도 저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고 새로운 자극을 원했던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기보다는 서로 필요했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 참혹했어요. 저는 가정을 잃었고 도윤 선생님은 직업을 잃었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요즘 가끔 민수 생각이 나요.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좋은 추억도 있었거든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